자, 다시 녹음을 시작해 놓고 어,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은 그 크게 지난주에 이제 질문한 친구에 대한 답변을 내가 이메일로 쓰긴 했는데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답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이메일로라든가 혹은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시작할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 공부했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요약, 복습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내용들 좀 소개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신문기사 어떤 것이 있었는지 뭐 이런 내용을 저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왜 안 올라가지? 자, 자, 됐다. 자, 일단은 뭐 취업 준비 이번 주에 상당히들 내는 게 많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 거 잘 하시고, 취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뭐 그렇습니다. 취업이 요즘 좀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어, 대기업에서 채용을 이제 공채에 대한 걸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SK도 뭐 인원도 적고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좀 인원이 좀 많은 편인데 아마 수시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많은 좀 피해를 보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지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더 열심히 또 해야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 훈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 커리어 패스를 꼭 대기업으로 시작한다기보다도 중소 중견기업으로부터 시작한다거나 혹은 그 관련해 가지고 인턴십 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커리어 패스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시대적인 변화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날씨 좋으니까는 꼭 하늘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은 요 순서대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걸 저희 같이 공유할까요? 28GHz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28GHz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가보지 않은 그런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속도가 더 빨라지고 레이턴시도 감소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높은 대역을 사용할 때 속도가 더 빨라지고 레이턴시가 감소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메일 드립니다. LTE 대역에서 5G에서 사용되는 28기가 헬츠 대역에 사용하는 밴드위드스와 동일한 밴드위드스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서브 캐리어 개수가 같다면 또한 같은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왜 굳이 넓은 지역을 커버하지 못하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도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높은 대역 사용했을 때 안테나 크기가 작아져 마이모에 사용한 안테나 개수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고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답이 되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여 메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속도 빨라지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속도와 레이턴시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인핸스드 모바일 브로드밴드하고 울트라 릴라이블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이 왜 나누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5G 쪽에 요구사 중에 유스 케이스가 ENBB하고 URLLC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세 개가 큰 축이잖아요.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내가 보내고 나서 보니까 충분하게 나도 이거 쓰려고 하니까 쓰지 못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서 저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자, 이게 이런 우리가 이제 그 딜레이, 뭐 레이턴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딜레이, 레이턴시. 이 같은 용어긴 한데 약간
딜레이하고 레이턴시는 약간 조금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딜레이라고 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보낸다고 할 때 이 소스단에서 이 데스티네이션까지 데이터를 보낸다고 할 때 이런 게 있죠.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즈가 있을 때 완전 이게 데이터 통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사이즈가 딱 파이나이트 한 사이즈에 대한 걸 전송을 할 때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쪽에서 만드는 트랜스미션 딜레이가 있고요. 트랜스미션 딜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전달되는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포게이션 딜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이제 서비스를 할 때 바로 데이터를 올려줄 수도 있지만 실시간 서비스를 할 때에는 이쪽에서 약간 버퍼링 한 다음에 이거를 플레이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실시간 서비스를 할 때는 플레이 아웃 딜레이 뭐 이렇게 컴포넌트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트랜스미션 딜레이,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플레이 아웃 딜레이가 사용자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트랜스미션을 해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전달될 때까지에 대한 딜레이가 이만큼의 딜레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트랜스미션 딜레이라는 것,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라는 것, 그다음에 플레이 아웃 딜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성을 알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제 트랜스미션 딜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이게 데이터 사이즈를 몇 bps로 보내느냐예요. 그래서 비트 퍼 세크에서 이 세크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세크에 대한. 그러면 트랜스미션 딜레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거에 대한 거는 속도예요. 저기 그 뭐죠? 그 송신기에 대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밴드위드스가 높을수록 이 트랜스미션 딜레이는 줄일 수가 있죠. 줄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는 뭐하고 연관되냐면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는 말 그대로 진짜 프로포게이션 하는데 걸리는 딜레이예요. 그럼 얘는 얼마만큼 멀리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요. 그래서 킬로미터를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에 따라 해서 이건 매질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유선인 경우에 이 트위스트 페어라인이라든가 코엑셀 케이블이라든가 옵티컬 파이버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매질에 대한 혹은 이제 와이어리스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거는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 랭스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미디어가 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쓴 이 플레이아웃 딜레이는 언제 이 딜레이가 되냐면 만약에 데이터 서비스일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데이터 서비스일 때는 받아가지고 버퍼링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프로세싱 하는 데까지 걸리는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플레이아웃 한 거하고 뒤에 플레이아웃 하는 거하고 얼마만큼 이제 싱크를 맞추느냐에 대한 딜레이예요. 자, 이것이 중간에 전송에 대한 것이 없을 때에 대한 딜레이예요. 근데 사실 더 큰 딜레이가 뭐냐면 네트워크 딜레이가 있어요. 네트워크 딜레이. 네트워크 프로세싱 하는 딜레이. 프로세싱 하는 딜레이. 이 네트워크 프로세싱 딜레이는 뭐냐면 중간에 교환 장치를 거칠 때마다 걸리는 딜레이예요. 교환 장치에 대한 것을 이제 거쳐 가지고 가는데 얘가 얼마만큼의 많은 교환기 혹은 라우터를 거쳐 가지고 소스 데스티네이션을 가느냐. 그럼 지금 앞에 선 거는 이건 소스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건 데스티네이션 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스위칭 쪽에 대한 딜레이, 그 다음에 이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미디어에 대한 딜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주로 이야기하는 딜레이의 컴포넌트 썸이에요. 이 썸이 됐을 때 엔드 투 엔드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엔드 투 엔드 딜레이에 대한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엔드 투 엔드 딜레이에 대한 것이 통상적으로 150ms 안에만 들어와지면은 실시간이라고 간주를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딜레이에 대한 컴포넌트들을 갖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게 뭐가 있냐면은 질문의 사항에서 보게 되면 이거예요. 5G에서 28GHz, 28GHz에서 사용되는데 만약에 이 밴드위드스는 동일한 밴드위드스에서 사용하고
서브 캐리어 개수가 같다면 이게 지금 어떤 컨디션이냐면은 딴 거는 다 동일하고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걸리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한 거. 근데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어디냐면 지금 교환망에서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액세스 네트워크 이제 여러분이 좀 네트워크 X니까 그 LTE에 대한 네트워크 공부했으니까 코어 네트워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만약에 코어 네트워크 통해서 뭐 PDN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걸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네트워크의 전체 딜레이라고 하면 내 단말에서 저쪽 서버까지 혹은 서버에서 내 단말 쪽에서 보내는 딜레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영상 서비스에 대한 걸 받아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영상 쪽에서 서비스를 받아보는데 얘가 이제 트랜스미션 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소스 단위고 얘가 데스티네이션 단위예요. 이 소스에서 여기에 전체적인 밴드위드스를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제일 크리티컬한 것이 뭐냐면 작은 대역이에요. 앞에 뭐 10메가 1기가 막 있는데 중간에 100메가짜리 하나 딱 있다. 그럼 100메가가 바틀렉이 되는 거야. 그리고 100메가 bps 바틀렉에 엔드 투 엔드가 이제 100메가 bps 스피드로 이제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맞아요. 중간에 뭐 1기가 10기가 뭐 1테라 있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 트랜스미션 딜레이라는 거예요. 트랜스미션 딜레이. 자, 그래서 얘가 소스단에서 오는 트랜스미션 딜레이고요. 이 데스티네이션 쪽에 휴대폰에서 자기가 프로세싱 해갖고 중간중간에 빨리빨리 받아보게 되면 플레이아웃 딜레이에 대한 것이 중간 버퍼링에 대한 것만 있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딜레이도 여기 중간중간 장치마다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이 만약에 뭐 실시간 서비스를 잘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지금 요 사용에 요 대역 여기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 부분에 대한. 그럼 내용을 조금 줄여가지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컨디션은 다 똑같습니다. 이 단말에서 액세스 네트워크의 기지국, 코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PDN에서 어떤 서버. 이 네트워크 딱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딱 한정시켜 보자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딱 한정시켜 봐요. 지금 컨디션이 뭐냐면 28GHz에 대한 주파수 대역을 쓰면 뭐가 좋지? 하는 퀘스천이 첫 번째 있습니다. 이 무선에 대한 특성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통신에 대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1세대에 쓴 것이 800메가, 900메가 썼어요. 800메가, 900메가 헬츠 주파수 대역에서 뭘 썼냐면 FDMA라는 방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걸 TDMA 방식으로 바꾼 것이 혹은 뭐 CDMA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CDMA 쓴 거 이게 이제 2G 이동통신망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 주파수 영역은 바꾸질 않았어요. 주파수 영역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 게 1세대에서 2세대 이동통신망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음성의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고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PCS라는 서비스를 합니다. PCS. 그래서 PCS 서비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016, 018, 019라고 하는 사업자가 나와요. 사실 우리나라 CDMA 정도는 017이었고요. 011 서비스 했던 데가 이제 아날로그로 하다가 CDMA 방식으로 하는 SK텔레콤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세계이동통신이 있었는데 3G 가기 전에 우리는 수리지 이동통신망 서비스라고 하게 되면은 와이드밴드 CDMA를 쓰게 됩니다. 와이드밴드 CDMA라고 하는 기술을 쓰게 돼요. 근데 여기 가기 전에 이 CDMA 기술 기반으로서 서비스가 뭐냐면 PCS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쓰는 주파수가 1.8기가였고요. 외국도 1.9기가 썼었어요. 그다음에 와이드밴드 CDMA 쓰는 게 2.1기가 주파수, 기가헬츠 주파수 대역을 썼어요. 쓰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얘기가. 그럼 이 무선에 대한 서비스 구간만 놓고 나서 지금 쓰는 것이 와이드밴드 CDMA에서 2기가 대역에서 갑자기 이제 28GHz 대역을 이제 딱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 우리나라 주파수 대역 쓴 거 보게 되면 LTE 주파수 대역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LTE 주파수 대역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는 800메가, 900메가 주파수 대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PCS 주파수 대역이 1.8기가인가 1.9기가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1기가도 보게 되면 LTE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술이 점점 진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LTE라고 하는 기술 하나만 놓고 나서 보게 되면 LTE 하나만 놓고 나서 보게 되면 캐리어 프리퀀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캐리어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캐리어 프리퀀시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다양하게.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서브 캐리어를 몇 개를 둘 수 있느냐가 약간 퀘스천인 거죠. 서브 캐리어를 몇 개를 둘 수 있느냐가. 이 서브 캐리어를 많이 둬가지고 많이 해주면 브로드밴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이 뭐였었냐면 28GHz 대역에서 서브 캐리어를 뭐 예를 들면 뭐 1000개를 넣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800MHz에서 800MHz는 실은 1000개를 둘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1000개를 뒀다.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똑같아. 그러면은 밴드위드스 측면에서는 실은 사용자가 쓰는 트래픽량은 똑같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질문한 것처럼 이쪽에 이제 마이모를 둔다든가, 그 다음에 빔포밍 기술을 쓴다든가, 이건 약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이모라든가 빔포밍이라든가 것은 완전히 이거 RF 특성입니다. RF에 대한 특성이 800메가, 900메가헤르츠 쓰는 대역하고, 그다음에 1.8기가하고 1.9기가헤르츠 쓰는 대역고, 그다음에 2기가헤르츠 대역하고 5기가헤르츠 대역, 그다음에 지금 쓰는 28기가헤르츠 대역,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 주파수 대역에서 RF에 대한 특성을 갖고 나서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물리적인 계층에 대한 거를 잠깐 보게 되면 물리적인 계층하고 우리가 데이터 링크도 보면 링크 컨트롤 계층으로 해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걸 하면서 요 사이에다 이제 맥 계층을 이렇게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조금 근데 레이어 2에 대한 거를 이제 LLC 맥 계층으로 하고 그다음에 피지컬에 대한 것을 이제 놓고 이렇게 레이어 1에 놓고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맥에 대한 것이 약간 피지컬 디펜던스가 되게 많아요. 피지컬 디펜던트하게 디파인하고 LLC는 위쪽에다 뭐 맞춰주는 걸 합니다. 결국 만약에 요쪽 요 경계 어디가 될지는 저도 잘 이거 참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이 경계 포인트에서 RF 쪽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뭐 RF죠. RF에 대한 특성, 주파수에 대한 특성을 쫙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만약에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야 이게 지금 질문처럼 28GHz가 됐던 5GHz가 됐던 2GHz 됐던 만약에 서브 캐리어가 동일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밴드위스는 동일하다가 되는 거죠. 어떻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건 나온 김에 뒤에 이제 막 가면 뭐가 나오면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여러분도 아마 들어볼 거예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라는 것이 LTE 쪽에 되게 많습니다. 이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 뭐라는 게 뭐냐면 서브 캐리어에 대한 걸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하는 거예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하는데 이게 지금 서브 캐리어에 대한 애그리게이션을 28기가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쪽 밑에 있는 5기가 할 수 있는 거랑 같이 해요. 아니? 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저기 주파수 제가 여기 아까 여러 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림에 보면 800메가하고 1.8기가하고 지금 쓰고 있는 2기가헤르츠 여기에 대한 것은 LTE 주파수에 대한 것이 여기에 대한 서브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에서 LTE가 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1기가 BPS를 얻는 거잖아요. 1기가 BPS. 1기가 BPS가 안 얻어지니까 캐리어를 막 묶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내려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1캐리어 애그리게이션 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또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또 그때 가서 공부하긴 하겠지만은 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라이센스 대역이 있고 언라이센스 대역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언라이센스 대역이라는 게 와이파이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보통 국가에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와이파이에 대한 것이 약간 스몰 셀 컨셉이 있잖아요. 셀 자체가 작은 환경에 대한 거잖아요. 라이센스 아까 얘기한 뭐 800메가, 900메가헤르츠 대역, 1.8기가 대역, 뭐 2기가 대역에 대한 것만 애그리게이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스몰 와이파이 대역도 같이 해서 애그리게이션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자율주행 막 하고 막 할 때 넌스탠드 언론 해가지고 5G하고 이제 LTE랑 같이 또 묶어서 쓰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을 또 씁니다. 그런 기술 할 때마다 전부 다 보시게 되면은 어,
라이선스 대역뿐만 아니라 언라이선스도 같이 묶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이제 질문에 보면 이제 이게 보면 딱 그런 거예요. 28GHz에서 사용되는 밴드위드스, 동일한 밴드위드스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28GHz에서 쓰고 다른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쓰는 거에 대한 걸 쓰면서 서브 캐리어 개수가 같다면 속도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굳이 넓은 지역으로 이제 막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가느냐? 낮은 주파수 대역에 더 이상 없어요. 쓸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이 아래쪽에 뭐 서브 6에서 쓰는 우리 주파수 대역에 더 이상 쓸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28GHz 되고 팍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주파수 대역에 여러 가지에 대한 미리 어사인되고 허가를 쭉 받아 있는데 밀리터리 목적으로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용도로 쓰는지 민간 쪽은 모릅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에 이미 있는 대로 다 포화가 됐다. 포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쓸 수가 없어갖고 위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사실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게 뚫고 가는 게 잘 못 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직진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콘크리트 같은 것도 크게 못 뚫어요. 예를 들면 800메가, 900메가 같은 경우는 회절돼 가지고 막 굴절돼 가지고 중계기가 없어도 그냥 잘 갑니다. 근데 벌써 2기가 대역만 되더라도 중계기가 있어야지 지하를 가거나 벽을 뚫거나 벽을 뚫지 못하고 벽에는 중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크를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28기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라인 오브 사이트가 잡혀야 돼요. 라인 오브 사이트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 바로 이제 간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라인 오브 사이트가 잡혀야 되고 28기가 되면 그렇게 막 지금처럼 뭐 도심 지역의 기지국 몇 개가 아니라 뭐 층마다 하나 혹은 뭐 강의실에 하나 이런 식에 대한 것으로 스몰 셀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5G에서 얻고자 하는 게 20GBps예요. 이론상으로 LTE가 1GBps고 5G가 20GBps예요. 20GBps를 사용자가 물론 쉐어하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좌우중에 그렇게 트랜스미션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마이모 기술이라든가 빔포밍 기술이 없으면 20GBps를 현재 RF 쪽 기술에서는 그렇게 받지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서브 캐리어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마이모 기술이 이제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얘기한 내용 자체는 이게 5G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와이파이도 동일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상당히 높은 대역에 대한 걸 얻는 것이 지금 이야기한 기본 컨셉이랑 동일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가장 그 뭐랄까 기초에 기초에 기초를 충실하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궁금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왜 나왔지? 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제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속도 레이턴시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한 거예요. 이 속도에 대한 것은 약간 BPS에 대한 내용, 밴드 에 대한 것이고요. 레이턴시 딜레이에 대한 것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속도 얘기한 BPS 얼마만큼 트랜스미션을 빨리 해주느냐고 레이턴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딜레이에 대한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있는 게 있고 손을 못 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피드가 되게 느리다. 스피드가 느린 네트워크이다. 라고 하면은 옛날 옛날 네트워크에서는요. 일단 트랜스미션 이게 BPS가 낮았어요. 뭐 16kbps.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게 20기가에 대한 깊이니까 메가 BPS도 아니고 이게 2G 뭐 1.5G, 2G라고 쓸게요. 그냥 제가 2G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5G에서는 지금 20기가 BPS가 됐어요. 16기가 BPS.
에나 64kbps였는데 5G에서 20Gbps니까 이게 10의 6승이네. 그쵸? 메가 다음에 6승 배가 빨라진 거야.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얘기만 놓고 나서면 이렇게 놓고 나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세싱하는 타임이 정말 좋아졌어요. 네트워크 딜레이가.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에서 뭐 하드웨어 기술이라든가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프로세스 기술이 좋아져서 얘가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말 빨라졌어요. 과거에는 한번 들어왔다가 뭐 천천히 프로세싱을 하죠. 제가 이제 네트워크 라우터에 대한 컨셉을 여러분 네트워크에 대한 거 잠시 내가 얘기를 하면 네트워크도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스코 쪽 강의 요즘 하는데 보면 L2가 있고 L3에 대해서 라우터라고 하면은 이게 이쪽에 올라가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 뒤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얘가 기본적으로 한 2.5계층이라고 쓸까? 2.5계층에 해당하는 것에다가 이쪽에 엔진을 둡니다. 기본적인 것이 많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것이 이쪽으로 하게 되면 플로우 레벨에서 위쪽에서 프로세싱하고 아래쪽에서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드웨어 프로세싱이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빠르게 프로세싱 하는 걸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 맥락으로 지금 시대적인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네트워크 딜레이도 많이 줄었습니다. 플레이아웃 딜레이는 이거는 이제 뭐 단말 쪽의 문제니까 빼고 근데 정말 손을 못 대는 거는 이거는 손을 못 댑니다.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는 이거는 뭐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 이거예요. 근데 여기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과거에는 사실 이런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줬죠. 왜냐면 BPS 너무 늦으니까 여기서 한참 지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얘도 네트워크 딜레이도 한참 지연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금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프로포게이션 딜레이가 가장 도미넌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 제가 뭐 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제가 이런 내용 강의는 정말 그 뭐랄까 뭐 옛날서부터 강의를 했는데 최근에 이 얘기를 내가 강의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우연찮게 이 질문이 나와서 그러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 채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게 되면 밴드위드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밴드위드스를 얼마로 조절해? 야, 여기 트래픽 지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세 가지 소스원이 되는데 야, 하나는 1메가로 컨트롤하고 다른 하나는 10메가bps로 제어하고 하나는 뭐 5메가bps를 주고 하나는 뭐 다시 또 10메가bps 줘. 뭐 이런 식으로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요. 서비스 품질에 대한 QS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밴드위스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 레이턴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밴드위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레이턴시가 문제가 되는 거야. 레이턴시가. 야, 그러면 야 얘는 있잖아. 좀 지연을 전체적으로 얘는 한 100ms에 대한 지연으로 가는 게 어때? 얘는 있잖아. 한 500ms로 주는 게 어때? 야, 얘는 10ms 안으로 지원하자. 얘는 도시 뭐 100ms 안에 주자. 뭐 이런 식의 용어가 씁니다. 그럼 앞으로 네트워크가 정말 밴드위드스가 문제가 안 된다면 밴드위드스가 문제가 안 되면 밴드위드스가 더 이상 트랜스미션 딜레이라는 거에 전혀 문제가 안 되면 그 다음은 레이턴시가 문제가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걸 레이턴시 컨트롤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필로소피가 크게 바뀌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에 이렇게 바뀔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이 신입사원 돼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상사가 자꾸만 밴드위드스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은 이 양반은 이제 나가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심한 얘기 같지만은 시대적인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 쪽에서 서비스 품질에서 더 이상 이제 밴드위드스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제 레이턴시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질문에 속도와 레이턴시가 같은 것 같은데 실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같지도 않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4학년들이니까 이런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좋네요.
그래서 이제 레이턴시하고 이제 밴드위드스에 대한 BPS하고 이 딜레이에 대한 것이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컨셉 때문에 이것이 좀 다른 거야. 이것이 다른 거야. 제가 5G에 대한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죠. 응? 이게 유스 케이스, 5G 유스 케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딱 놓고 나서 보게 되면 차라리 진짜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인핸스드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여기 딱 꼭지가 한 꼭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릴라이블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여기 매시브 MTC라고 했는데 이게 IoT 서비스예요. 요 IoT라고 하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쓴 것이고 매시브 타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요 용어는 ITU의 표준 용어입니다. 용어 자체가 이건 약간 커머셜하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라고 한다면 매시브 타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는 정규 표준 용어예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나서 극단적으로 놓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서비스 품질, 여러분이 데이터 통신 시간에 주로 배운 것을 하게 되면 서비스 품질 할 때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딜레이하고 로스에 대한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딜레이하고 로스에 대한 것을 딱 놓고 나서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데이터 통신 서비스는 로스가 작아야 되고 뭐 딜레이는 좀 있어도 되는 것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서비스, 그러니까 데이터 서비스, 뭐 패킷 서비스, 뭐라고 써야 되나? 뭐 텍스트 서비스, 좌우지간 뭐 과거에 쓰는 데이터 서비스. 왜냐하면 데이터에 대한 의미가 너무 넓어서 지금 음성하고 영상을 다 데이터로 하는데 고전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쓰고 어, 로스가 좀 안 나면서 이 잘못 썼다. 어, 로스가 안 나면서 딜레이가 있어도 되는 서비스가 데이터 서비스. 이게 이 데이터 서비스고 여기에 보게 되면 딜레이만 없어도 도이스만 좀 있어도 되는 게 보이스 서비스입니다. 보이스 서비스. 보이스는 약간 깨져도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스도 중요하고 딜레이도 중요한 거. 그러니까 딜레이도 센서티브한 서비스. 이게 상당히 트래픽량에서는 정말 나쁜 놈이죠. 이것이 이제 비디오 서비스입니다. 비디오 서비스. 비디오 서비스. 그러니까 비디오 서비스라고 하는 걸 딱 얘기를 해주려면은 얘는 로스도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도 작아야 돼. 근데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거를 이렇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대한 것을 그러면 야 밴드위드스에 대한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 이게 제일 나쁜 놈이에요. 트래픽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인핸스드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실 얘는 어, 브로드밴드가 더 이슈인 거야. 브로드밴드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릴라이블이에요. 울트라 릴라이블. 그러니까 얘는 트래픽의 밴드위드스가 보다는 그 로우 레이턴시가 더 중요한 거야. 로우 레이턴시가. 그러니까 얘는 밴드위드스가 크면 안 돼. 밴드위드스가 로우 밴드위드스에 대한 것이에요. 그럼 얘는 딜레이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딜레이가 좀 있어도 관계없어요. 얘는 약간 딜레이가 있어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동하면서 보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방송 서비스에 대한 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실시간 서비스가 아닙니다. 영상 서비스는 실시간 서비스, 영상 통화는 실시간 서비스인데 방송을 원웨이로 받아보는 거는 실시간 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TV 딱 보고요. 내 스마트폰으로 TV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벌써 아까 얘기한
그 패킷타이징 하는데 걸리는 딜레이, 뭐 트랜스미션 딜레이 몇 가지 쭉에 대한 것이 있어가지고 좀 달라요. 그럼 TV는 거의 이제 실시간에 대한 것이고 스마트 TV는 상당히 늦습니다. 왜? IP 기반으로 돼 있기는. IP 기반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구 사항이 약간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얘는 뭐냐면은 트래픽 제너레이션 하는 놈이 정말 많은 거야. 트래픽 발생하는 놈이 정말 많은 거야. 얘는 실시간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얘는 문제가 뭐냐면 오는 것이 빅데이터에 대한 걸로 오는 거야. 빅데이터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가 큰 것이 오는 것도 빅데이터지만은 조그만 트래픽이 엄청 많이 오는 것도 빅데이터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이 PC에 바틀렉을 걸리게 하는 거, 여러분 폰에 바틀렉 걸리게 하는 거, 인터럽트를 걸 때 그냥 TV 하나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도 약간 버든일 수 있지만은 밑단에서 계속해서 인터럽트 한번 조금만 계속해서 걸어보세요. 하드웨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트래픽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는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가 또 큰 이슈인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 꼭지가 서로 다른 특징이에요. 얘는 울트라 릴라이블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여기 애플리케이션 보시면 제일 나오는 게 셀프 드라이빙 카입니다. 셀프 드라이빙 카. 여기 끝에 하락에 있는 셀프 드라이빙 카. 얘는 브로드밴드가 아니야. 실시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트래픽이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오느냐예요. 교통 상황에 대한 거니까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스마트 시티예요. 보시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저것 뭐 장치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치들에 대한 걸 묶어가지고 뭐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그럼 이게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데이터 센터가 나와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하려면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환경이 나와야 돼요. 근데 클라우드 환경에 보게 되면 셀프 드라이빙에 이 딜레이를 줄이기 위해서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라고 해서 단말 쪽에 가까운 엣지 쪽에다가 엣지 클라우드를 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같은 큰 센터에 있는 클라우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울트라 릴라이블 로우 레이턴스의 셀프 드라이빙 카 하는 것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에 대한 요구 사항이 나와요.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에 대한 것이 이게 5G망에서는 핵심 기술이 돼요. 자, 이네스도 모바일에 대한 걸 보세요. 여기 보면 기가바이트 인어 세컨드. 상당히 큰 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는 3D 비디오 UHD 스크린이에요. 과거에 방송이라고 했던 것 중에 UHD TV, UHD 뭐 4K에서 8K까지 지금 얘기 나오는 그런 퀄러티가 좋은 서비스가 타겟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을 5G망에서 다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5G망이 이걸 다 서비스하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브로드밴드 큰 놈이 있는 것도 서비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서비스를 데이터 로스 없이 릴라이블하게 서비스해야 되는 것이 또 큰 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축에 대한 것이 이제 IoT 쪽에서 오는 트래픽량 계속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거 그거 서비스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또 이제 가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에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속도와 레이턴시가 굳이 이렇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한 것에 근본적인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쭉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자, 뭐 질문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기말고사 때 한 문제 안 푸셔도 푼 걸로 제가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질문이 어, 핵심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질문이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질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이런 질문에 대한 걸 갖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왜 그렇지? 통신에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하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공부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혹시 뭐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있으십니까? 마이크 키고 나서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가자에 대한 걸 내가 잠시 좀 쭉. 음. 자, 제가 이걸 쭉 하다가 가끔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뭘 시키냐면 여기에 참가자들 거기 보면 이 손흔들기가 있어요. 손흔들기. 여러분들 참가자 그 채팅 어, 채팅창을 열을까 차라리 채팅에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모두한테 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수업을 집중하고 있는지 하기 위해서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이걸 한번 해볼까? 거기 보면 그 참가자에 들어가서 거기 보면은 옆에 이렇게 나를 딱 선택하면 거기 손 흔들기가 있어요. 손 흔들기. 한번 손 흔들기를 한번 그렇죠. 그렇게 딱딱딱 찍으면 오 굿잡.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하고 있고 이 친구들 왜 안 듣는 친구들 다 어디 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안 듣는 친구는 몰라서 안 듣는 거라고 내가 이해를 하겠죠. 근데 어, 아직도 안 듣네. 자기 이름에서 딱 선택하면 되는데 못 찾아서 그러나? 못 찾아서 그렇다는 사람 한번 스피커로 얘기해 주실래요? 오케이. 어, 제가 그럼 다시 이제 내가 손 내리기 해서 손 내리기 또 쭉 하면 손 쫙 또 내려지고 이제 이걸 내가 한꺼번에 다 내릴 수도 있는데 왜 안 내려지지? 희한하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이게 약간 온라인 실시간이긴 하지만 제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 언제든지 그 질문들 여러분이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중간에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본 거는 이게 사실 이제 1세대에서부터 이제 쭉 진화해서 이제 4G 가고 그다음에 5G 이렇게 가게 되면 참 편할 텐데 그러면은 벌써 2, 3주 한 달은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끊어갖고 이제 4G부터 하게 됐어요. 그래서 4G 설명하면서 앞부분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저런 것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어, 밑에 기초가 약간 없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노드비 대한 것이 있고요. 네, 단말이 뭐였는지 깜빡했네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EPC.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면 이걸 했겠죠. EPC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PDN.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PSTN, 전화망도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요. 전화망도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전화망이 크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3G만 하더라도 크게 있는데, 이 3G부터는, 4G부터는 PDN만 나오고, 이 PSTN은 얘기를 안 해. 그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보이스가 크게 유지였어요. 여러분이 1세대 이동통신망은 보이스밖에 없었지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G 와서 나온 것이 뭐냐면 SMS예요. 문자 서비스예요. 인터넷망은 언제 나오느냐? 2.5G, 뭐 3G 이때부터 IP 접속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 전까지는 인터넷망하고 PSTN망은 분리되어 있는 네트워크예요.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우리 쓰는 서비스 나는 아직도 난 실은 보이스 많이 쓰는데 그렇잖아. 전화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의 대부분의 시간은 거의 인터넷 관련된 거 혹은 다른 컨텐츠 보는 걸로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전화가 그냥 IP 쓰는데 어쩌다 한 번씩 전화 쓰는 걸로 바뀐 거야. 쓰는 형태로 따지면 그렇게 지금 바뀐 걸 보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뀐 네트워크에 대한 형상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보이스에 관련된 서비스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셨을 거야. 야, 보이스에 대한 거는 점점 줄어들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렇게 늘어났고, 언제 몇 년도에는 이렇게 바뀐 게 언제야?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그래프예요.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한 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야, 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이는 거야. 근데 서비스 자체는 그런 게 아니라 보이스는 진짜 증가부가 없어요. 보이스 서비스를 줄진 않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고요. 데이터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걸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갖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여러분 어디 가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야. 나 인터뷰를 하는데 나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갖고 나를 그대로 표현할 거냐 절대적으로.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누가 왔는지 보고 나서 상대적으로 내가 뭘 어필할 수 있는 걸 보는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가 뭐를 필요로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 회사에 맞는 걸 내가 어필을 해야지. 너 이 회사 저 회사 다 똑같이 자기소개서 다 써놓은 다음에 나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서 뽑아가소. 어, 그 정도의 배짱을 부릴 정도로 실력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튜브 한다든가 인스타를 한다거나 그런 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여러분의 상품 가치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야 어디든지 간에 날 뽑아가 될지 너희들 알아서 뽑아가 할 정도로 실력을 갖추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에 회사에 맞춰갖고 자소서 써야 돼. 저기에 맞춰서 써야 돼.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얘기가 좀 옆으로 많이 샜는데 여기 보면 보이스하고 IP에 대한 표현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얘기고 지금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보면은 이 유트란 EPC에서 이볼브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볼브. 이노드. 그러니까 이게 이볼브 하려면 이볼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데서 이볼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리볼브를 해야 해요. 리볼브는 뭡니까? 완전히 혁명인 거예요. 이볼브가 아니에요. 5G는 5G는 얼핏 보면 리볼루션인 것처럼 보여요. 아니, 이 리볼루션인 게 정말 많아요. 사실 3G, 2G, 1G에서는 약간 여기는 약간 이볼루션 형태예요. 약간 여기는 약간 이볼루션 형태가 많아요. 근데 5G는 진짜 리볼루션이에요. 5G는 5G는 여러분이 공부할 게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이동통신망에 대한 기본 컨셉은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되고요. 클라우드 환경 아셔야 됩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거 우리 공부해 본 적 없어요. 통신 쪽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거 손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환경이 받게 대한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테크닉을 좀 보셔야 돼요. 나 프로그래밍도 약간 부족한데. 프로그래밍 부족하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스크립이라든가 몇 가지만 알고 나서 할 수 있도록 바뀌어져 있어요. 왜? 얘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I 컨셉이 들어옵니다. AI 컨셉이 들어오니까 기본적인 거에 대한 세팅을 하게 되면 걔가 엔진에서 셀프 러닝을 해요. 셀프 러닝을 해서 기본적인 거를 컨피규레이션을 내려요.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난 AI 엔진 개발할 거야. 뭐 그럴 사람도 있지만 AI 엔진을 개발 안 하더라도 이걸 이용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엔진에 대한 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활용할 줄 아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프로그래밍을 모르니까 나 이거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픈 마인드 갖고 나서 새로운 접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이제 나중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마존 웹서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MS 그 애주어 서비스, 그 다음에 구글 플랫폼, 그 다음에 네이버가 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저런 거에 대한 거는 비공학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문학 하신 친구들이 오히려 다급한 마음에 공부 더 열심히 합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공학도들은 이거 하려면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또 저것도 손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픈 마인드 갖고 나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나보다 공학에 대한 지식이 짧은 나보다 프로그래밍 못했던 쟤네들도 하는데 그 마인드 갖고 나서 여러분이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시스코 저쪽 5G 센터가 비마간 1층에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딱 보면 그게 5G 플랫폼이에요. 5G 플랫폼인데 딱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냥 데이터 센터처럼 스토리지 같은 것만 딱딱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동통신망 하게 되면 야 어느 기능 불락 어느 기능 불락 어느 기능 불락 무슨 기능 불락 해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고 이렇게 되고 인터페이스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부 다. 근데 보게 되면 버추얼 머신 여러분 버추얼 머신이라는 거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쓴 친구도 있을 거 없을 텐데 리눅스라고 하는 거를 하고 윈도우즈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하드웨어에 올라가요. 그래서 리눅스하고 윈도우즈에 대한 것을 쓸 때 과거에는 어떻게 썼냐면 OS 두 개를 얹혀놓은 다음에 이걸 부팅하거나 이걸 부팅하거나 그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윈도우즈 환경에서 그냥 리눅스로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거기서 쓰다가 또 옆에 와서 또 윈도우즈 쓰다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 컨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컨셉으로 어떤 저 플랫폼에다가 이 플랫폼에다가 야 무슨 기능 불락 무슨 기능 불락 무슨 기능 불락 무슨 기능 불락으로 바뀌었어요.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됐어요.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되니까 소프트 디파인드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이 컨셉이 5G망 설계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5G망에 스탠다드를 하거나 기술을 만들 때 우리 시스코 랩 비마가 1층 가서 보면 딱 보듯이 그냥 한 랩에 딱 한 렉에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5G망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바뀐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일이죠. 자, 이렇게 네트워크가 크게 바뀌는 축에 있습니다. 제가 좀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이거는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은, 포인트를 좀, 제가 실은 말씀드릴 내용이 요 내용이었어요. 지난 수업 시간 낸 것이 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 내용이. 뭐지? EU트란 EPC에 대한 내용에서 이 용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베어러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금 뭐 플레인에 대한 컨셉도 설명해주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조금 통신에 대한 거에 조금 뭐 기본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1세대, 2세대, 3세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되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바로 LTE에서 얘기하니까는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기본적으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 LTE서부터 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TE에 공부를 이제 여러분이 하실 게 보면 이제 무선 구간에 대한 걸 하셔야죠. 이 무선 구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무선 구간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무선 구간에 대한 건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네트워크하고 이 액세스 네트워크로 나눠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액세스 네트워크, 코어 네트워크라는 컨셉 자체하고 외부 네트워크라는 컨셉 자체는 뭐 옛날부터 있던 네트워크이고 거기 설명도 보셔야겠지만 우리 학교 망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망도 코어 백본 네트워크,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액세스 네트워크, 그다음에 와이파이 또 액세스 네트워크 뭐 이런 네트워크 형상 그대로가 통신 사업자가 똑같이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캠퍼스 네트워크, 혹은 코퍼레이션 네트워크이라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도 있고요. 통신 사업자가 갖고 있는 프라이빗 퍼블릭 네트워크가 있어요. 퍼블릭 네트워크인데 그 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네트워크이죠. 근데 그 안을 보게 되면
우리 학교라든가 기업망처럼 동일하게 액세스 네트워크하고 코어 네트워크가 있죠. 그래서 자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전국의 통신 사업자들이 각각의 통신 사업자망을 각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뭐 서울에만 하더라도 뭐 SK, KT, LG U 플러스 각각에 대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전국망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어, 북측 IT 인력을 교육을 했었습니다. 3번씩이나. 그래서 북측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IT 쪽에 이제 크고 싶은 사람들 뭐 해가지고 3번 교육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대통령이 그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인가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사후장 그때 교육을 이제 하게 되면서 북측 인력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왔었어요. 어디서 했냐면 중국 단동이라고 신의주 바로 앞에서 개발단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단이 있고 교육단은 6개월 교육하고 이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네트워크를 이렇게 쭉 교육하면서 했던 것 중에 어, 이 용어가 있어요. 남측, 북측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우리나라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되고 남측, 북측이라는 것이 각각에 대한 나라이고 이 교육생 중에 뭐 우리 중에 단장님은 조금 이렇게 교육을 잘하고 왔지만 부단장은 이 양반은 사상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제가 용어를 하나 잘못 쓰면 바로 쫓아옵니다. 그래갖고 이거 호상간에 이런 용어는 쓰지 않기로 했시아요. 하고 나서 바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잘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이제 왜 이 얘기를 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축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만 이 친구가 바로 쫓아와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게 남측에서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렇게 해서 약간 중복 투자 형태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에 약간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줬죠.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북측은 네트워크 구축할 때 효율적으로 하나만 잘 구축해서 해라. 남측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게 여기서 별도의 네트워크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자, 통신 사업자들이 각각의 네트워크를 갖고 나서 각각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로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네트워크 형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까지 고착이 돼 있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통신 사업자가 과거에 우리 5개가 있었습니다. 아까 한솔텔레콤 그다음에 KTF 뭐 이런 회사 신세기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신세기는 이제 SK랑 합병이 됐고요. 그 다음에 KTF는 KT랑 합병이 됐고요. LG는 LG U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3개의 회사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 3개의 회사가 이 네트워크의 진화를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통신의 히스토리를 약간씩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되면서 재밌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면 찾아보거나 제가 별도의 강의를 한번 하거나 수시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게 좀 앞으로 많이 샜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에 제가 많은 부분을 앞부분에 LTE 기반의 네트워크 내용을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뭘 또 제가 이제 하냐면 다음 주에 대한 것은 터널링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를 어, 합니다. 3주차에. 이 터널링, IP 터널링이에요. IP 터널링. 컨셉 자체가 여러분이 IP 알고 있는 거에 대한 네트워크에서 조금 어드밴스된 내용입니다. 기존의 TCP/IP 근간으로 하고는 있지만은 이 IP 터널링이라는 컨셉으로 네트워크 설계를 많이 해요. 이 IP 터널링이 맨 처음에는 코어 네트워크만 썼었어요. 뭐 SGSN, GGSN 뭐 이런 것들 사이에서만 썼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제 액세스 네트워크에도 터널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말까지에 대한 내용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컨셉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무선 구간에 아마 다다음 주 정도가 될 텐데 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단말이 IP 주소를 받아야 되기 위한 것이 있어요. IP 주소가 있어야지 인터넷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선 구간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액세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non 액세스 스펙트럼에 대한 용어도 썼어요. AS하고 NAS라고 해서
그래서 액세스 스트레툼에서 무선 구간에 대한 필요한 파라미터하고 넌 액세스 스트레툼 해가지고 유선 구간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것까지 같이 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에 대한 것을 맨 처음에 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지루할 수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금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5G망을 이해할 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마다 5G망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하면서도 4G망부터 쭉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걸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어, 제가 준비하고 제가 이게 지금 그것도 공유를 하면서 볼까요? 3주차 이거를 어떻게 했냐? 자, 이게 지금 저겁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강의 지금 진행되는 건데 오늘 제가 한 것이 지금 해왔던 거 OFDMA라든가 LTE 아키텍처에 대한 강의하고 앞으로 이제 터널링하고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터널링 컨셉에 대한 거 LTE 아키텍처 여기가 아마 기본적인 그 무선 구간일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봐서 좀 그런데 서지간 요런 내용으로 당분간 좀 더 내용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아까 수업 시작 전에 5G 해서 컨택을 한번 해봤어요. 뭐가 있나 하고 나서. 항상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 대표주였고 통신비 인하하고 5G 투자를 더 해라라고 했나 봐요. 보시게 되면은 중소기업청과 상생하기를 바라면서 투자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올 상반기 5G만 커버리지 전송 속도는 향상됐지만 뭐 저는 5G 쓰는 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요. 통신 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투자해달라고 말한 특별한 기사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걸 또 볼까요? 이렇게 안 되지. 투어가 안 되지. 그럼 뭐 딴 걸 봐줘. SK텔레콤, KBS 5G 기술로 차세대 방송 혁신 삼는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고 나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5G 기술로 잡니다. 여기 보면은 SK텔레콤이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 모바일 엣지 컴퓨팅 제가 아까 저 얘기했었잖아요. 자동차 자율주행차 할 때 모바일 엣지 크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모바일 엣지 컴퓨팅에 대한 것을 SK텔레콤 있고요. 클라우드. 그러니까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고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이기도 합니다. 이 컴퓨팅이고 단말 쪽에 가까운 엣지 쪽하고 그다음 클라우드 쪽, 그다음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5G 모바일에다가 단말 쪽에다가 근데 사실 SK텔레콤은 단말이지만 KBS는 수상기잖아요. TV 수상기.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같이 협력하지만 사용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SK텔레콤, KBS는 합작 회사인 키스테라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송출 서비스 위한 업무역을 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추진한 건 ATSC 3.0 이게 이제 그럼 ATSC 3.0이 있으면 2.0, 1.0에 대한 이게 방송 기술입니다. 이게 방송 기술입니다. 그래서 3.0이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제
꽤 큰 거겠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5G MEC,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방송 소프트웨어 가상화,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이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스타트가 아까 얘기한 버추얼 머신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좀 지워버리고. 그래서 보면, 이 방송이랑 같이 또 방송 사업자랑 통신 사업자 같이 묶는구나. 하고 이제 SK텔레콤의 클라우드 사업 담당자.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가 클라우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뭐 조금씩 공부하시면 됩니다. 5G MEC 클라우드 기술은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미래를 꿈꾸고 있고 5G MEC 기반 미디어 기술 혁신을 국내 미디어 생산과에 강조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하는 것이 단말 쪽인데 뭐 단말은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니까 LGU 플러스 기사를 또 한번 볼까요? 뭐 하나씩 보는데 또 여기 또 안 봐주면 안 되잖아. 어, 자, 스마트 팩토리 절반 이상 우리 것으로. 이게 스마트 팩토리가 큰 시장입니다. 5G에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5G에 기존 사용자들이 사실 5G를 쓸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게 많고요. 프라이빗 쪽에 쓰는 게 프라이빗 사업자들이 쓰는 게 좀 많아요.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것이 표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LGU 플러스는 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자기네 것이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 대한 거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하고 있고요. 시스코도 하고 있고요. 통신사업장 기본으로 다 하고 있고요. 기존의 팩토리를 갖고 있는 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할 것에 대한 거라냐. 이게 결국 뭐냐면요. 사람 줄이는 겁니다.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 무인화? 좀 크게 하면 그거예요. 물류에 대한 거면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걸 IoT 장치 물리고 상황에 대한 걸 보고 로봇으로 제어를 하고 그거의 판단은 AI로 하는 그 다음에 통신망 통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서머리만 받아보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좀 더 많이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5G에 대한 내용 어, 중에 스마트 팩토리는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아, 이런 그림으로 되는구나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처음 수업한 거죠. 뭐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아, 오늘 얘기한 거는 딱 서머를 하게 되면 그냥 4G LTE망에서 5G망 넘어가는 거에 대한 것 중에 대한 내용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딜레이, 레이턴시하고 밴드위드스에 대한 컨셉 여러분들이 보는 거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요. 뭐 우연치 않게. 자, 제가 이 강의에 대한 거 지금 녹화를 해놨으니까 한번 더 다시 듣고 싶은 양반들은 제가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공부하다 모르는 것을 언제든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고 이거는 제가 클래스에도 올리고 제 유튜브에도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접속할 때 불편하면 그냥 제 유튜브 이거는 공개해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문들 있으면 질문을 하시길 바라겠고 뭐 추석이니까 추석도 잘 보내시고 2주 후에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